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권미란입니다. 오늘도 투자자 여러분들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의자를 쫓는 예리한 두 시선 수사관 두 분이신데요. 토마토 투자클럽 박한샘 전문가, 또 IM투자증권 본사 영업부 양태준 대리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용의자 셋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용의자는 CTC 바이오, 두 번째 롯데케미칼, 세 번째 아비스타입니다. 자, 바닥에서 이틀째 반등을 주고 있는 오늘 크게 오르는 아비스타, 그리고 또 최근에 3분기 실적이 괜찮았는데 오늘 또 10% 급락하는 롯데케미칼, 둘 다 좀 매수 고민을 해보실 만한 것 같습니다. 박한샘 전문가님은 오늘 새 용의자 어떻게 보셨나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혐의 알리바이를 이야기한 부분만 놓고 본다면은 타당한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네. 석방해도 되는 네, 용의자가 맞습니다. 딱 한 명 보인다고 하셨네요. 양태준 대리님은 어떠시죠? 네,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라든지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투자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한두 종목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투자하실 때 좋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용의자부터 알리바이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CTC 바이오, 알리바이, 박스권 상단 돌파, 상승 흐름 지속, 전망한다. 네, 박스권에 오래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그게 돌파됐을 때 이제는 어떤 방향성을 드러내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CTC 바이오 좀 더 구체적인 알리바이와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 CTC 바이오가 본인의 알리바이가 지금 내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증명했어요. 박스권 상단 돌파했다. 나 이제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이 난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앞으로도 나는 그래서 상승 흐름이 계속될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본인의 알리바이를 어필을 했는데, 첫 번째 알리바이가 그러니까 90%가 진실이고 10%가 약간 좀 의심이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증거로서 집중 매수 세력은 기관입니다. 여기에 이제 CTC 바이오가 주장하는 알리바이에 진실인 것 같지만 약간 의문점이 들어요. 왜냐? 기관이 단기적으로 강력하게 매수하면 네. 이게 뭔가 플레이나 모멘텀이 붙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당연하게 짚으셨는데요. 거기에 좀 함정이 네. 있습니다. 방금 단기적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매매로서는 거지 연속성에 대한 첫 번째 의문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수급은 붙었는데 연속에 대한 의문점. 두 번째, 상승 지속할 수 있다. 이렇게 본인이 알리바이를 제시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수급적인 측면이 강한 거지 실적적인 측면이 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 추가 급등으로서는 적절하지만 지속성에 대한 부분은 약간 의문이 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거는 약간 이거는 이제 심증적인 측면인데 위험한 종목인 것은 맞습니다. 과거에도 재료를 터트려 놓고 급등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빠지고, 그러니까 호재가 나왔을 때 때려야 되는 종목이었는데 이번에는 이 변동성을 활용해서 매매로서 하기에는 좋아요. 왜냐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먼저 한번 준비된 자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첫 번째 증거죠.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잠깐 본다면은 이게 이제 맨 위에 보이는 빨간 막대선 그래프가 이 기관들의 일본 기준으로 누적 매집이에요. 근데 최근에 한 이제 20일경 11월 중순부터 이렇게 쭉 누적된 부분이 갑자기 멈췄다가 한 5일간 이렇게 올라왔죠. 그러면서 주가도 올라왔습니다. 이제 기관들이 매집을 해서 올라온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기관들의 매수의 연속성에 대한 부분은 의문점은 듭니다. 자, 그렇지만 박스권 상단은 돌파했기 때문에 지속성에 대한 의문점이 있지만 단기적인 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CTC 바이오의 이 분기 실적입니다. 네. 본인이 이제 지속적인 수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분기 실적인데, 분기 실적이 2013년도 9월달, 12월달, 3월달, 6월달인데, 실적이 2013년도 작년 12월 기준으로 마이너스 10억을 찍은 다음에 천천히 이제 회복을 하고 있죠.
단기 순이익에서 이제 이자 비용이나 기술 개발 비용들 때문에 좀 부담은 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2015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가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좋아진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번에 이탈리아 제약사하고 계약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유럽 시장으로 진출하기에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시간으로 반영되기는 좀 시간이 걸릴 거다. 그래서 CTC 바이오를 네. 저는 우형 종목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조금 전 표에서는 2분기 실적까지 확인을 네. 했는데요. 그때까지 별로 메리트가 없어 보였긴 한데 내년 정도에 어쨌든 턴어라운드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더 이상 악화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바닥권의 네, 맞습니다. 네. 미리 지금 기관들이 그래서 내년도 1사분기에 대비해서 실적에 대해서 미리 지금 당겨서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기적 매매는 유용하게 그렇게 좀 이용하는 것이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양태준 대리님, 5월 이후에 계속 박스권 흐름을 지속하다가 지금 박스권 돌파를 했는데요. 다른 바이오주들에 비해서는 조금 부진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혹시 이 용의자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계셨나요? 예, 아무래도 이제 올해 7월 달이죠. 7월 달에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지분을 좀 확보를 한 것으로 더 조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우선 CTC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박스 상단을 돌파를 해서 한 것이 좀 의미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박스 돌파가 좀 더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돌파로 인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또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TC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석방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올해 이제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좀 떨어지면서 하락이 지속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1분기라든지 2분기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되나 싶었지만은 3분기에 다시 적자 전환을 하였기 때문에 주가에도 좀 큰 힘을 좀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료에서도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최근 기간의 매수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차트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이제 기간의 강한 매수가 주가를 좀 이끄는 모습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박스권을 돌파하여서 또 다른 지지선을 형성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강한 상승도 좀 나올 수 있다고도 보고 있고요. 좋은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3월부터 이제 필름형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를 개발했는데요. 이건 업계에 따르면은 한 25개사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서울제약, CTC 바이오만이 이제 18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이제 CTC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전략이 직접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합병사에게 이제 판권을 이제 이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품이 좀 시중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발기부전 치료제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이 약 한 6조 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뭐 산업 첨가제라든지 건강구조식품 사업의 확대 같은 경우도 좀 매출에 좀 다변화가 나오고 또 성장성 확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월 달에 국민연금공단이 한 6% 정도 지분을 취득을 하였습니다. 그때 투자 포인트를 좀 짚어본다면 내수주 가운데서 좀 수익 모델이 확실하고 좀 재무 구조가 좀 안전한 기업이 대부분이었고요. 중위험 중수익 투자에 좀 걸맞는, 그러니까 앞으로 좀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는 중견 기업이 좀 많았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이러한 지분 확보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좋은 수익 모델로 보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양 대리님 석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알리스 말고 또 기대하는 제품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력 제품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현재로서는 지금 주력 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사료 첨가제 효소 수출이라든지 건강 구조식품 쪽, 그리고 앞으로 직접적인 판매는 아니지만은 이제 시알리스 쪽인데, 저는 이 시알리스 쪽이 아무래도 이제 그 시장이 크기 때문에 이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좀 보고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선 전문가는 이 종목 위험으로 보셨나요? 검거로 보셨나요? 네, 위험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알루바이 자체가 지속적인 상승을 본인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증거로서 조금 부족하다. 네. 그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CTC 바이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이슈는 필름형 발기부전 치료제 시알리스 관련한 시판 승인인데요.
자, 기관, 특히 투신 쪽에서 최근에 박스권 상단 돌파를 이끌었고 또 연기금에서도 지분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가능할지라도 그에 따른 연속성에 있어서는 수급이나 실적이나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CTC 바이오 증거 불충분 위험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용의자는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의 알리바이는 단기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자. 왜죠? 네. 왜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죠? 롯데케미칼이 주장하는 게 지금 이제 단기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자라고 본인의 알리바이를 얘기를 했어요. 단기라는 것에 제한을 뒀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롯데케미칼은 전과자로 따지면은 주식 세계에서 네. 굉장히 흉악범에 해당되는 종목이에요. 많은 그 개인 투자자들을 울린 네, 그런 그렇죠.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 이제 굉장히 흉악 현대중공업, 롯데케미칼 이렇게 이름만 그렇죠. 대도 흉악범에 해당되는데 전체적인 걸 보면 체포하는 건 맞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종신형 정도를 때려야 되는데 아직도요? 네. 아직 더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그걸? 이제 증거를 네. 댔어요. 뭐라고 증거됐냐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 나는 단기 조정이라고 그랬어요. 알리바이가 자기가 단기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단기 급락을 매수 기회로 삼자겠는데 그거에 대한 증거가 국제 유가가 폭락으로 원가가 절감됐습니다. 국제 유가가 107달러에서 이제 65달러가 깨졌죠. 그래가면서 최근 3개월간 40% 가까이 폭락 나왔기 때문에 이 롯데케미칼의 말하는 단기 조정을 기회로 삼자라는 증거가 타당합니다. 두 번째, 중국 기준금리가 인하를 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도 올라갔었는데 화학업종 같은 경우, 특히 국제 납사 가격 같은 경우는 합성 수지를 비롯해서 중국이 금리를 내리면 경기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단기 효과가 있습니다. 자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프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런 측면이죠. 중국이 과거에 이렇게 금리를 이제 쭉 내렸지 않습니까? 2008년도 말경에 내려서 2009년도에 이제 2009년도에서부터 10년도까지 바닥을 유지했는데 기준금리를 인하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국제 화학 제품들이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같이 2년간 올라가는 화학 제품 주가들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이제 증대돼 가면서 매출액이 제품 수요가 증가해 가면서 내 주가도 이제 같이 올라가요. 이거는 이제 제품 수요 증가된 거거든요. 반면에 정책 금리를 다시 올리면 또 이제 화학 제품 수요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화학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로 따지면 산업의 쌀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저런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번에도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천천히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들이 회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따라서 롯데케미칼이 본인의 알리바이로 주장하는 단기 조정에 대한 증거가 두 번째, 중국 금리 인하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세 번째 증거, 실적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실적이 나질 않아요. 연간 실적으로. 분기 실적도 그렇고 2% 3%대 나와가면서 주가는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왔다가 잠깐 조정인데 오늘 많이 빠졌죠. 11% 정도 지금 거의 네. 한가 근처까지 빠졌는데 주가 급락. 그래가면서 안정된 실적. 2015년도에는 이번보다 실적이 더 좋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이 롯데케미칼은 밉지만 네. 석방을 이 알리바이가 합당성이 있어요. 석방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태준 대리님, 이렇게 급락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그 3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첫 급락이 나왔어요. 이럴 때 따라 붙었다가 크게 좋은 수익을 거두기가 참 어려운 게 시장 분위기가 그런 저가 매수세가 아주 활발해야 그런 것도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알리바이를 좀 판단해 주시죠. 어떻습니까? 우선 단기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자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저는 체포를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10월 24일부터 이제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25일부터 기관이 매도를 하기 시작하였고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좀 하락을 하였는데요. 이로써 우선은 추가적인 하락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그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수는 좀 지속이 되고 있고 그 보유 비중도 좀 올라오고 있지만은 그동안의 상승은 좀 기관의 힘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기관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시기에서 접근은 좀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그 안을 좀 들여다본다면은 우선 지금 기관의 매도세가 아마도 4분기 실적 감소에 대한 전망의 그런 우려감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 좀 기대와는 달리 전분기라든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4분기 예상 실적 같은 경우는 전년이라든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한 25% 정도 좀 감소를 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단기간으로 봤을 때 단기 조정일 수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단기 조정이 추가적인 하락으로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투자를 하실 때는 좀 많은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셔야 되실 것 같고요. 기존에 그 시장에서는 영업이익 자체가 한 1,700억 정도로 예상을 하다가 뭐 한 1,000억 정도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또 부분별 영업이익도 대부분 좀 부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이번 연도까지는 좀 안 좋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말레이시아의 또 공장 같은 경우도 또 2주간의 좀 정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회 손실도 약 한 100억 정도 이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대내적으로 상황이 좀 그리 좋지만은 않은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에 대한 실적에 대한 전망은 좀 좋게 보는 것도 상당히 많지만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구간이라면은 좀 많은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과감히 좀 손절도 고려를 해보심이 어떨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검거 의견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롯데케미칼에 대한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이 아주 상반된 수사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석방이다, 검거다. 자, 현재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원가 절감이라든지 중국의 금리 인하, 또 추가적인 부양책 가능성, 이런 거시 변수들은 롯데케미칼에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4분기 또 일회성 비용에 따른 실적 감소 가능성, 또 최근에 주가를 끌어왔던 기관의 매도, 다음 주에 제일모직이 또 IPO하면서 상장하게 되는데요. 기관이 이제 한 차례 챙기고 이쪽으로 자금을 또 이동시키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까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롯데케미칼 위험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용의자 아비스타입니다. 아비스타의 알리바이는 알리바바 기대감 지속 예상입니다. 네, 박한진 전문가님. 네. 알리바바 수혜주인가요? 이거 알리바바 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나요? 열려라 참깨 해가면서 이제 알리바바가 이야기하면 모든 게 다 열리죠. 중국의 이 알리바바가 놓고 하는 사업치고는 다 잘 열리죠. 금융사업까지. 자, 그러나 아비스타, 알리바바의 증거로서 상당히 좀 어설프다 판단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체포 의견 제시하는데요. 그 첫 번째 어설픈 증거는 알리바바 후광 효과를 좀 노린 게 강해요. 여러 가지 이제 뉴스라든가 사업 계획을 보면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알리바바와 제휴해서 네. 하겠다. 하겠다고는 하는데 네. 뭔가 알맹이는 그렇죠. 없어 예. 보이는. 그래 이제 네. 뭐 중국 최대 국부펀드라고 이야기하고 국부펀드가 투자하는 회사가 조인트해서 하겠다. 그러나 본인이 집착한 게 아니라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들은 얘기처럼 이렇게 지금 여기 계약이 소문에 시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광 효과를 노린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일 때 확률은 어떤가요? 진짜 알맹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거의 없다고 경험상으로 보면 거의 없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뭐 카드라 통신, 네, 그 증거불충분, 특히 그런 걸수록 그럴싸하게 후광 효과를 많이 내세워요. 그래서 알리바바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첫 번째 증거로 체포 의견 제시하고요. 두 번째 체포 의견을 제시해 볼 수 있는 증거는 국제 면사 가격이 지난 3년간 75%가 폭락했습니다. 한번 자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아비스타가 이제 주로 원재료가 섬유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국제 면사 가격입니다. 뉴욕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인 2010년도에 220달러에서부터 이게 이제 주봉이에요. 계속 하락을 해서 오늘부로 60달러, 바로 아래인 59달러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직저점 다 깼죠. 따라서 이렇게 국제 면사 가격이 계속 급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아비스타의 실적은 어떠냐? 실적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원재료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는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러면 실적이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10%는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인데 2012, 2013년도에 흑자를 유지했다가도 이번 연도에 지금 적자예요. 네. 마이너스 2%. 이런 요인들은 이 회사가 어떤 가격 경쟁력이 없다. 그러니까 원가 절감이라든가 기술적인 부분을 노력하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상당히 경쟁사보다 메리트가 떨어지는 그런 자체적인 그런 현황을 보여준다. 판단되고요. 세 번째 증거로서는 유통망. 중국 시장에 이제 지금 중국한테 건너갔죠, 회사가. 그런데 중국에 있어서 유통망이 경쟁사에 비해서 많다거나 아니면 어떤 기능성 제품에 특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냥 한국에 있는 회사를 300억대 주고 사서 그것을 이용해서 중국에서 뭘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한 전략이고 그게 이제 알리바바를 지금 갖다 런칭을 했는데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사업 모델이. 사업 모델은 심플하고 단순화해가면서 수익 모델이 이렇게 명쾌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따라서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상당히 위험한 종목으로 체포 말씀드립니다. 아비스타보다 쌍방울이 낫나요? 그렇게 홈쇼핑에서 직접 파는. 네, 어떻게 본다면 네. 차라리 본다면 제로 투 세븐이라든가 네. 단순한 매출 구조를 가져가면서 거기서 성공한 모델을 갖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아비스타가 이제 아가방이었죠. 갖고 갔던 모델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자가 난 거거든요, 사실. 기존에 본인들이 갖고 있던 오프라인 매장, 유아봉 매장에서 실패하고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지금 이제 SNS라든가 중국 이 소셜 커머스를 통해서 진출하겠다는 거거든요. 잘해서 옮기는 게 아니라 못해서 옮기는 거기 때문에 좀 브랜드의 불안합니다. 힘 중요한데요. 예. 중국에서 팔려고 해도 브랜드의 힘이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양태준 대리님, 그 아비스타가 알리바바 그 티몰에 입점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맹이가 없다고 보시나요? 예, 우선 아무래도 좀 내용이 좀 부실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도 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비스타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중국 쪽으로 해서 알리바바를 통해서 뭐 역직구 사업으로 뭐 진출한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실질적으로 밝히기만 했지 아직까지는 이제 가시화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알리바바가 좀 약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위험적으로 좀 분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위험으로 분류는 하고는 있지만은 이 중국 시장에 대한 중장기적인 성장 가치로 초점을 맞추고 본다면은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올해 이제 아비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신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기존 사업에 대한 부진함 이런 부분들이 많이 교차를 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등락을 좀 많이 하였는데요. 이번에 중국 시장 진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실적이 좀 과시화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을 좀 더 이제 가능성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우선 그 아비스타 같은 경우는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중국 시장을 진출하였다라는 내용만 나와 있을 뿐이지 실적에 대한 가시화는 아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되실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중가 시장인데 아비스타 같은 경우도 약간 중가 시장으로 지금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좀 한 개 브랜드당 한 500에서 1000개 정도 좀 점포를 확보할 수 있는 좀 그 규모가 큰 시장이기 때문에 브랜드의 좀 경쟁력만 발현된다면은 좀 단기간에 좀 큰 폭으로 성장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아비스타와 좀 합작 사업을 하는 뭐 디샹그룹 같은 경우는 뭐 타고한 네트워크도 있고요. 영업력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2015년, 2016년에 사업 전망 또한 좀 양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아비스타 같은 경우는 2017년까지 이제 3개의 브랜드를 중국 시장에 런칭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지난 9월에 오픈한 여성 캐주얼 브랜드가 있는데 올해 말까지는 한 10개 정도 매장을 이제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자회사가 지난 10월이죠. 그때도 여성 캐주얼 쪽인데 이쪽의 브랜드를 좀 런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도 이제 본격적인 확장에 나설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비스타의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가시화는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부터 좀 나타날 것을 보고 있고요. 좀 그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히는 시점부터가 이제 아비스타의 추가적인 상승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따라가기식 투자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좀 윤곽을 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험으로 분류를 해드리고 위험이긴 하지만 좀 긍정적인 시각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위험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매수하는 건 절대 안 된다는 말씀도 더불어 하시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비스타에 대한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은 검거를, 한 분은 또 위험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중국 쪽의 사업 가시화, 구체적인 윤곽 확인하실 필요 있고 실적 턴어라운드 역시도 확인하실 필요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이 중국의 모멘텀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함께 열어두셔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지금 혹시 매수하실까 봐 일단 계속 알리바바 등 여러 효과를 좀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은 저희가 검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좀 정리가 되는데요. 아비스타를 검거했고 나머지 두 가지 종목은 위험입니다. 자, 두 용의자가 증거 불충분으로 남아 있는데요. 전략 세워주시죠. 네. 저는 참 밉지만 이 롯데케미칼 알리바이가 합당하니까 요걸 석방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4만 5천 원, 목표가 20만 원, 손절가 13만 4천 원 제시합니다. 네, 양태준 대리님. 예, 저는 이제 오늘 아무래도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CTC 바이오를 좀 석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박스권 상단 돌파가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 아무래도 기간에 좀 매집도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좀 더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현재 16,6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은 한 16,000원 선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2만 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14,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증거 불충분으로 남은 두 용의자에 대해서 전략이 세워졌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옵니다.